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오늘 헬스장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제 기간이 한 달 남았으니까 연장하라고 하더라고요. 재등록 이벤트도 해준다고 했습니다. 작년 8월에 등록한 헬스장이었는데 6개월 동안 딱 4번 갔습니다. 문자를 보는 순간 현타가 오면서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니까 이번에는 진짜로 운동을 열심히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자, 이미 가지고 있는 습관을 바꾸는 것이나 아니면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다짐이 클수록 실패할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바꿔나가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이뤄내 가면서 그 성취감을 즐기면서 변화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봄에는 좋은 습관 하나 만들어 볼까요?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월요일 1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문가님은 운동이 습관이 되어 있으시잖아요. 네. 좋은 습관을 들이는 꿀팁, 운동을 습관처럼 할 수 있는 꿀팁 좀 알려주세요. 저 오늘 정말로 현타 왔거든요. 사실 운동을 열심히 하려면 이게 또 동기가 생겨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 동기가 좀 강하게 생겨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그런 게 크게 생기지 않으신 게 아닌가. 뭔가 뭐 그렇게 크게 충격받을 일을 하거나 저는 굉장히 좀 동기부여도 잘 되어 있는 상태라서 네. 그냥 몸이 알아서 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될 그래요? 때까지 뭔가 한번 부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떤 계기가 필요할까요? 저도 진짜 이번에는 꼭 운동을 습관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다짐을 몇 년째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올해는 꼭 이뤄볼 수 있도록 저도 조금씩 한번 일어나 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의미에서 또 오프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습관을 고치고 싶으신지 또는 이런 습관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시면 같이 이야기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3월도 거의 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봄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봄에 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습관들 하나씩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내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나쁜 습관이 있었다면 좀 고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고 투자의 좋은 습관들 지금 저희와 함께 또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만들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2시간 동안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눌 거고요. 또 종목 진단도 진행이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시장과 또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3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종목에 대한 분석과 함께 앞으로 대응 전략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전화 상담 열어두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 나누고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반올림 100%님 오늘 잘 오셨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한 타격에서 우리나라는 조금 더 빨리 벗어난 것 같다. 하지만 내 계좌는 아직도 북극에 있다라는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빨리 그 계좌의 봄을 찾아와야 되겠죠? 오늘도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서당계 1년차님과 WTN님 모두 잘 오셨습니다. 벙벙님께서도 출석 체크 해주셨네요. 자, 오승님 출석하고요. 정지혜님 종목 남겨주셨는데 저희 이야기 나눠볼 거고 준호님 습관이라고 하면 제 계좌에 잔고가 있으면 일단 매수부터 하려고 하는데 그걸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는 또 현금을 잘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 전략이기 때문에 자, 그런 습관들을 고치고 싶으시다면 저희한테 남겨주세요.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또 저희가 그에 대한 멘탈 관리도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히키코모리님 오늘도 잘 오셨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계속해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상담을 하기 전에 오늘장을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장을 좀 걱정하신 투자자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비교적 잘 진행이 됐습니다. 빨간불을 켜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오늘장 어떻게 정리할까요?
그냥 오늘 보면서 띠용했거든요. 이게 SVB 사태가 사실 작은 게 아닌데 맞아요. 요거를 그대로 이제 이겨내고 올라온다. 우리 시장의 투심이 굉장히 좀 강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주말간에 SVB 사태가 워낙에 컸었기 때문에 다들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다음에 저도 오전에 요거를 한번 또 상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으셨겠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SVB 파이낸셜이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실리콘밸리 뱅크죠. 그러면서 주로 미국의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의 이제 예금을 받고 그다음에 투자를 하는 그런 은행입니다. 근데 이 은행이 채권 투자 비중이 상당히 높았었고 미국채 비중이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서 미국채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평가 손실을 어떻게 메꿀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뱅크런에 대한 우려감들이 생기다 보니까는 이 은행에 예금을 해놓은 투자자들이 이제 예금을 인출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평가 손실은 커져 나가는데 자산은 줄어드니까 요거를 어떻게 이제 해결할 방법이 없게 되다가 결국에는 파산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SVB가 결론적으로는 이 미국 예금 공사에 완전히 이제 인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정부나 재무부에서 지금 현재 예금을 해놓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은행 전반적으로 퍼져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생긴 겁니다. 아무래도 SVB가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좀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은행이 이렇게 견조하게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파산을 한다? 그러면서 역대 파산을 했던 은행 중에 또 이 규모가 두 번째로 크거든요. 약 2,100억 달러 수준의 상당히 규모가 큰 그런 은행이었기 때문에 이 파산이 연쇄적으로 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감이 좀 어느 정도는 작용이 됐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시장은 이 SVB 사태를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좀 본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상당히 좀 큰 폭으로 개파락을 시작을 했는데 막판에 한 번에 다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면서 SVB 사태가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와 약간 비견돼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분명하게 차이점은 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때는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워낙에 이제 이 파생 상품으로 레버리지가 크게 또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가 컸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이제 SVB 사태는 실물 자산에 대해서 지금 피해가 나타난 거고 이제 또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이 이 고용지표가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나왔죠. 고용지표가 또 나쁘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오히려 이 부분에 주목을 한 거죠. 고용지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SVB 사태는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 고용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또 연준이 상당히 또 이례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따가 또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오전까지, 그러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뉴스 볼 때까지는 패드워치에서 빅스텝 인상 가능성과 그 다음에 베이비 스텝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비등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서 이제 오후로 넘어갈 때 보니까는 빅스텝 가능성은 아예 없어졌었고 베이비 스텝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상태에서 또 지금 시간에 또 패드워치를 보게 되니까는 지금 금리 동결 그 다음에 베이비 스텝 가능성 이렇게 또 새롭게 떠올랐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현재 이 SVB 사태가 오히려 연준에서는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이 명분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시장에서 이제 받아들여지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잘 반응을 한 것 같고 뭐 현재 그렇게 크게 악재로 작용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가 되겠죠. 경제 지표를 주요하게 보면서 시장 대응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호재와 악재가 있을 때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시장이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동안에는 호재가 있으면 뭐해? 라는 분위기로 좀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었다면 오늘은 긍정적인 시선들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우리 오늘 잘 강한 모습 보여줬고요. 자, 지금부터는 요 강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요 강세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지 자세하게 종목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또 2부 마지막에 준비되어 있는 미니 강의를 통해서 이 SVB 사태와 또 우리가 이번 주에 지켜봐야 되는 여러 가지 지표와 또 이슈들을 한번 정리해 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종목 진단 빠르게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지금부터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와 전화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세요.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서 또 다양한 의견들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종목들 올려주시면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 그 종목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하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올려주셔야 하고요. 또 매수 문의도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 올려주시고 미리 진단 받으시면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전화로 연락 주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활짝 열어둘 테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전화 상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COI, 코이님 오셨네요. 그리고 정지혜님께서 오늘은 종목 진단에 행운이 올 수 있을까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해맘님 잘 오셨습니다. 초대박님과 진달래님 그리고 봄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남희경이님 잘 오셨어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상록수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자, 월요일 우리 시장은 기분 좋게 출발을 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갈 수 있을지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정지혜님의 종목으로 출발을 할 거고요. 휴젤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22만 3,881원이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시는데요. 왕초보 인사드립니다 라고 하시면서 손절가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라는 댓글도 함께 남겨주셨거든요. 아, 휴젤 너무 높게 잡으셨네요. 오늘 12만 7천원에 거래를 마친 상황이고 계속해서 좀 내려가는 상황에서 지금 손절 타이밍을 좀 놓치고 대응을 쉽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계신 것 같습니다. 휴젤 앞으로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또 손절가 또 대응 전략들 체크해 볼까요? 일단 휴젤이 사실 작년에 역대급 실적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워낙에 이제 이 보톡스 잘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실적으로 굉장히 좀 잘 나와줬고 그 다음에 휴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잘 나와줬으니까 이 부분을 또 발판 삼아가지고 이제 중국에 이어서 미국까지도 새롭게 정조준을 하면서 사업을 좀 확대하기 위한 이러한 준비를 좀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보톡스 업계는 지금 완전히 보이지 않는 전쟁 중이거든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메디톡스가 지금 이 기업 저 기업 할 것 없이 보톡스 관련된 그러니까 보톨리늄을 쓰는 이러한 기업들을 상대로는 다 소송을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메디톡스와 휴젤이 지금 2022년 3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소송이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휴젤 측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건 시중에 다 널려있는 일반적인 제조 기술일 뿐인데 어떻게 이게 너네들의 특허가 된 이러한 이제 기술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메디톡스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애초에 이 개발을 해냈고 이제 자사 직원이 나가게 되면서 이게 퍼지게 된 거다. 애초에 우리 기술이니까 너네 이거 판매하면 안 된다.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소송을 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메디톡스와 휴젤은 미국에서 지금 현재 이 국제무역위원회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휴젤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조기 종료를 신청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이 무효 심판을 계속적으로 좀 제기를 하면서 일반적인 제조 기술이니까 지금 이제 소송을 조금 중지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메디톡스가 계속해서 반대를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일단 판결 결과가 내년에 나올 예정이에요. 1월에 예비 판결 나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 5월에 최종 판결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비단 휴젤뿐만 아니라 이제 소송을 제기한 메디톡스나 그 다음에 뭐 최근에 같이 이제 휘말렸었던 대웅제약이나 보게 되면 그림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대웅제약도 지금 이 소송에 대해서 일단 메디톡스가 1차 이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항소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찌됐든 대웅제약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큰 하락을 어느 정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휴젤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동안에 상승이 나왔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또 이 소송에 대한 건으로 인해서 크게 하락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제 메디톡스는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다가 최근은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메디톡스가 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대로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차익 실현이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보톡스 전쟁 중인 기업들은 어느 정도는 이게 소송이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휴젤도 그렇고 메디톡스도 그렇고 대웅제약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워낙에 이 보톡스가 가져오는 수익성이 컸습니다.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로 인해서 끌어올려지는 영업이익이 50%, 60% 이상을 차지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보톡스 전쟁 관련된 이러한 기업들은 지금 현재 이 보톡스 전쟁이 좀 끝나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소송을 제기한 측도, 그 다음에 이 소송이 받아들여지면서 계속적으로 항소하고 있는 측도 단기적으로 끝낼 생각이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워낙에 비용도 많이 들어갔을 뿐더러 지금 이 소송에서 지게 되면은 물어줘야 될 금액이 너무나도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멈출 수 없는 싸움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소송이 진행이 되게 되면 소송 비용도 계속해서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리스크라는,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가 계속해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휴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주가가 어렵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휴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어떤 흐름이 예상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지금 현재 구간이 바닥 구간이기는 하는 것 같거든요. 보게 되면은 약 12만 원 정도 구간에서 11만 원 정도 구간까지가 이제 바닥을 잡았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이 구간을 크게 이탈하는 흐름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어찌됐든 작년에 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으니까 이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끌어올려질 만한 힘도 지금 당장은 없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끌어올려지는 힘이 나와주려면 결국에는 휴젤 같은 경우에는 뭐 첫 번째로 뭐 소송에 승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두 번째로 실적에 대한 부분인 건데, 일단 소송은 지금 현재 당장 결과가 나올 수가 없겠죠. 내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럼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인 건데, 결국에 실적도 이 보톡스로 인한 실적 상승이 상당히 컸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이 휴젤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올라올 만한 모멘텀이 부재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보게 되면 일전에 차익 실현 나오고 나서 그냥 수급이 죽어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시장이 관심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현재 구간에서는 굳이 정리할 만한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121선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큰 하락이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떨어져봤자 11만 원 초반대 구간으로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주가를 지켜보면서 11만 원 초반대 구간에서 아마 계속해서 힘을 모아주다가 한 번 정도 반등할 만한 흐름을 잡게 되면은 아마 또 1차 목표가가 현재 이 단가 구간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휴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응을 당장에 하기보다는 11만 원 초반대에서 바닥 잡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이러한 흐름 나오겠죠. 한 차례 바닥 디디다가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는 구간이 나올 거고, 그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 시장에 관심을 받는 구간이다라고 항상 많이 말씀을 드리죠. 앞서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그 긍정적인 수급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때문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 그때 이제 대응을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구간에 대응을 준비를 해서 추가 매수를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비중은 10%신데 여기서 이제 비중을 한 번 정도 11만 원 초반대에서 더 담으시게 되면 아마 평단가가 16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까지 맞춰지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전 고점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어느 정도 수익 만회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11만 원 초반대 내려왔다고 바로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120일선 이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힘을 모았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11만 원 초반대 왔다고 바로 추가 매수 하시면 안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수급이 강하게 동반되는 한 요 정도 크기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크기의 이 수급이 동반되는 구간이 나왔을 때 요때 이제 어느 정도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여유롭게 이 바닥을 다지는 구간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휴젤은 살짝 뒤로 밀어 놓으시고 다른 지금 시장에서 또 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쪽이 있잖아요. 오늘도 보게 되면 결국에 기승전 2차 전지, 그 다음에 그나마 뭐 풍력 뭐 이런 쪽이었던 것 같거든요. 아마 이번 달은 내내 2차 전지가 계속 돌 겁니다. 내일 CRMA 초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달에 또 IRA 나오게 되면 기승전 2차 전지로 이번 달 흘러갈 거거든요. 그러면 2차 전지가 이번 달에 굉장히 좀 순환이 잘 나올 것 같고,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는 2차 전지 쪽에서도 중소형주, 그리고 이제 이 부품 쪽과 장비 쪽입니다. 기존에는 뭐 리튬이나 이러한 소재 쪽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번에는 부품이나 장비 쪽이 상당히 강하게 순환이 나올 거거든요. 때문에 이쪽에 투자를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휴젤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어떤 대응을 하기보다는 자리 잡는 걸 기다렸다가 시장에 관심을 받을 때 추가 매수를 준비해보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휴젤입니다. 우리 정지혜님께서 휴젤이 정말 희망이 있는 건지 도통 모르겠어요. 라는 댓글도 같이 남겨주셨는데, 일단은 보톡스를 둘러싼 소송의 이슈가 완전히 해결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11만 원대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수급과 함께 반등이 나올 때 추가 매수 대응을 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전략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 지금 충분히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 또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요. 한번 계속해서 채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종목 진단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오늘 유튜브 채팅창에 정말 많이 글 남겨주고 계시는데 전화 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연결이 되실 수 있으니까요. 0232-8200번으로도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볼까요?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미투온입니다. 남이경희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4,325원이고 비중을 20% 가지고 계시는데요. 추가 매수와 손절 타이밍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미투온입니다. 오늘 3,835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앞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일단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 미투온이 작년 실적이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나와줬거든요. 미투온 그룹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자회사 미투젠도 있고 그러면서 주로 이제 이 게임 사업을 진행을 하는 그런 기업이고, 주력 게임은 카지노, 소셜 카지노 분야입니다. 이제 뭐 홀덤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 외 전체적인 뭐 카지노 게임, 뭐 그 다음에 뭐 경영 시뮬레이션, 이런 게임들을 주로 다루는데, 일단은 이 미투온 그룹 같은 경우에는 NFT를 활용을 해서 이제 이 소셜 카지노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실적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잘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역시나 미투온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시장의 관심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찌됐든 미투온이 4분기 실적도 뭐 긍정적으로 나와줬고 나쁘지 않게 나와줬기 때문에 사실 충분히 이제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이제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4분기 실적 보니까 이제 영업이익이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줬어요. 35.8% 늘어줬기 때문에 그래도 게임사들 중에는 견조하게 실적이 좀 나와준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알고 계시겠지만 게임사들은 항상 이 신작이 어느 정도 나와주어야 그게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면서 주가의 어떤 급등의 원동력이 되고는 합니다. 그런데 미투온 같은 경우에는 신작이 당장 나온다라기보다는 일단 기존 캐시카우로 어느 정도 이 실적을 좀 이어나갔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뭐 신사업 분야로 계속해서 이 블록체인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인수를 하면서 NFT 쪽에 좀 발을 넓히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당장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 자체는 부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때문에 현재 구간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투온이 어찌됐든 작년 실적도 견조하게 나와줬고 굉장히 길게 봤을 때 지금 현재 단가가 상장했을 때 당시의 최저 단가 수준입니다. 때문에 아마 이 구간을 크게 이탈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이 구간에서 왔다 하면서 자리를 잡아주다가 반등 나오는 흐름을 가져갈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무엇이냐? 최근에 한번 상승이 나온 뒤로 고점에서 차익 실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급이 너무나도 부재하다라는 부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오늘 들어온 대금이 6억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러면서 지금 수급이 완전히 부재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이 부재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시장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힘 자체가 지금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최근에 시장에서 상승을 나오는 종목군들 보면 뭐 AI나 뭐 로봇, 뭐 2차 전지 등등 해서 완전히 4차 산업 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미투온이 수급을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받을 수 없는 환경이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중국에서 게임 판호 발급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판호 발급 기대감에 의해서 게임주들이 움직이기는 했으나 미투온이 또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모멘텀은 좀 상당히 부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사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뭐 계속적으로 신사업 이 투자를 좀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각도로 이 캐시카우를 좀 만들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결국에는 시장에서 주목을 해야 되고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하겠다 수준인 것 같아서 미투온이 지금 당장의 시장에서 전혀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추매와 손절을 물어보셨는데 뭐 굳이 손절을 생각을 하셔야 될 구간은 아니신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상장하고 나서 최저가 수준이고 상장을 2016년에 했잖아요. 7년 만에 최저가 수준에 도달을 한 거기 때문에 이 구간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할 만한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지금 이 종목, 이 기업이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것들 아니라서 지금 현재 구간은 뭐 바닥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손절을 고려해야 될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구간에서 바닥 잡고 올려줄 만한 구간이 됐을 때 아마 1차 목표가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약 한 4,000원 초반대 수준이 될 것 같고 단가로 따지면은 1차 한 4,300원, 2차 한 4,800원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단가를, 목표가를 4,800원 정도로 형성을 하고 대응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는 한데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매물이.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매물대가 굉장히 좀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1차 목표가를 4,800원으로 한번 형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이러한 흐름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바닥 잡다가 반등 한번 하고 나서 이 앞선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수급이 어느 정도 한 요 정도만 동반이 돼도 괜찮습니다. 요 정도만 수급 놔줘도 괜찮고 그러면서 앞선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요 구간에 한번 맞고 떨어지면서 눌림 구간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요때 한번 4,000원 정도 근처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아마 1차 목표가인 4,8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무언가 당장 주가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부재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까 이제 이따가 종목 진단할 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신성데이터 상당히 좀 많이 질문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이 종목도 보게 되면은 수급이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요런 수급 나올 때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투오는 지금은 수급이 많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수급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눌림 구간에 추가 매수해서 4,800원 목표가 가지고 수익을 노려보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4,3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매물 소화하면서 눌림 구간에서 추가 매수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최종 목표가는 4,800원으로 대응 전략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안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장은님, 스카이님, 또 코코넷넷님 반갑습니다. 또 매수 문의 올려주실 때는 왜 그 종목을 매수하고 싶은지 또 현재 시청자님의 상황도 같이 알려주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 같고요. 박소영님, 베네치아님 모두 반갑습니다. 한강님 오늘도 화이팅 하겠고요. 진희자님의 이름까지 체크가 되고 있네요. 자, 다음 상담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아리안님이 남겨주신 우리기술투자 한번 진단하겠습니다. 매수가는 4,460원이고 비중 5% 담으셨는데요. 단기 목표가로 4,950원 보는데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도 같이 남겨주셨어요. 자, 우리기술투자 한번 살펴볼까요? 최근에 차트를 보니까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좀 꺾여 내려오기 시작한 그 가격대가 4,940원, 4,950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시청자님께서도 딱 거기까지 지금 목표가 보시고 접근을 하셨는데 비중도 적게 들어가셨고 목표가도 아주 길게 보지는 않으십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능성 얼마나 있을까요? 일단 지금 구간에서 목표가는 굉장히 조금 잘 설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목표가 이제 설정을 하신 게 딱 이전 매물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그대로 이제 가져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결국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대응에 대한 부분인 건데 일단 최근에 요 구간에 왜 올랐냐? 이제 우리기술투자가 업비트 운용사 두나무 쪽에 이제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죠. 그런데 두나무가 2025년에 미국의 우회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두나무가 가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두나무가 이제 이 미국에 상장을 했을 때 가치가 20조에서 30조 정도 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기술투자가 갖고 있는 지분 자체가 시총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평이 나오면서 사실 상당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워낙에 이제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이 비트코인 가격 시세에 이제 굉장히 좀 민감하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SVB 파이낸셜 파산한 것도 사실 악재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SVB가 이제 스타트업들 대상으로 이제 예금 받고 투자해주는 그런 은행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주요한 고객사들을 또 가상화폐 기업들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비트코인 시장에는 상당히 좀 악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좀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에는 테더코인이 아니죠.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1달러당 1코인으로 거래되는 그러한 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코인의 이 기반, 그러니까 자금의 어떤 이 기반 자체를 상당수 이 비중이 이제 SVB 쪽에 많이 실려 있었기 때문에 사실 SVB 파산은 악재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저번 달에 상승이 좀 많이 나왔었던 건 아무래도 시장의 성장주들의 좀 유리한 환경이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었었기 때문이었죠. 저번 달에 경제지표 발표되기 이전에는 굉장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차오르게 되면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기술투자도 같이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이 미국 상장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니까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이제 복잡해지는 게, 생각을 해보면 연준에서 만약에 이번 달에 금리 동결을 해버린다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그러면은 사실 금리 목표치가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금리가 목표치에 도달을 한다라고 했을 때 또 성장주에 유리한 환경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종목들이 다시 수심이 생겨날 수 있는 거고, 가상화폐 시장도 어찌됐든 이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 이제 목표치 도달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 나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좀 투심이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구간이기는 한데, 일단은 대응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 대응이 중요하냐라고 하면, 최근에 22일에 미국 상장 이야기 나오면서 한 차례 윗꼬리가 그려졌죠. 강한 음봉이 나오는 윗꼬리가 그려졌는데, 결론적으로 이 윗꼬리 구간에 물량을 상당히 많이 털어냈습니다. 이 물량을 상당히 많이 털어냈다라는 이제 의미가 무엇이냐? 앞서서 들어왔었던 물량들이 이 이슈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털어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서서 이제 설명드렸던 뭐 미투온도 마찬가지겠고요. 이 물량이 한번 털어지고 나면 결국에는 다시 한번 저가에서 힘을 모아가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기술투자는 수급이 들어온 구간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힘을 모아가는 구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보게 되면 우리기술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이 지금 확인이 되죠.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이 확인이 됐다가 바로 이제 빠른 시일 내에 큰 상승이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기술투자도 이제 설정을 하신 목표가까지 상승이 나오려면 이 정도의 수급은 다시 한번 한 차례 유입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기술투자도 마찬가지로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구간을 기다리면서 그 구간에 맞추어서 대응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저는 4,300원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진행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 구간의 이탈 시에는 지금 3,000원 후반대까지 상당히 큰 폭으로 열려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 구간까지는 감당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그렇게 매수가도 높지 않으시기 때문에 4,300원 이탈을 하게 되면은 이 정도 구간에서 정리를 진행을 해주시고, 말씀드렸듯이 이번 달은 아마 2차 전지가 상당히 강하게 돌 거고, 지나가면은 반도체 쪽이 또 이야기 살살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쪽에 대해서 슬슬 이제 매매를 적극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에서 관심도 순위로 봤을 때 한 3순위, 4순위 혹은 그 이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우리기술투자에 너무 얽매여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4,300원 구간에 이탈을 하게 되면은 정리하고 시장에서 관심 순위가 높은 종목들을 그 종목들로 접근을 노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4,300원 지지라인 지켜주면서 반등 나오게 되면 이 설정했었던 목표가까지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 그 정도 구간에서는 정리를 노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4,300원 이탈 시에는 정리 후 마찬가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4,300원 손절 라인 꼭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우리기술투자까지 진단 나누고 있고요. 계속해서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2부에서도 김영일 전문가님의 종목 진단 계속해서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내용들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전화상담
02-325-8200번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살펴볼게요. 코코넷네님의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83,300원이고 비중을 20% 담으셨는데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더글로리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안 봤습니다. 아직 안 보셨어요? 그렇게 난리인데 네. 아, 저는- 시즌 1도 안 보셨어요? 네. 몰아서 보는 걸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진짜요? 네, 이번 기다리고 주말 있습니다. 아주 이번 주말에 정말 쉴 수 없이 TV를 보실 것 같은데 그런데 한 번에 다 보려면 영상 보니까 또 약간 오글거리는 감성이 조금 있지 않나요, 그거? 물론 있죠. 네. 그 작가님만의 감성으로 있긴 있죠. 있긴 있죠. 하지만 자, 더글로리 정말 이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 공개가 된 이후에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주가가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밑꼬리를 달고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5% 넘게 하락을 하면서 76,00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의 하락이 빠져나올 타이밍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되는 건지 현재 시청자님께서는 좀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이어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저는 여유롭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 일단은 진짜 제 친구들도 더글로리 때문에 난리거든요. 이제 막 모여서 보자. 제 친구가 떡볶이 매장 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그 빔 프로젝트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더글로리 2 나오는 날에 모여서 보자. 떡볶이랑 치킨 먹으면서 이런 너무 얘기까지 재밌겠다. 할 만큼 네. 이제 굉장히 관심도가 높고 그러면서 이제 난리잖아요. 뭐 연지나 뭐 이런 멋지다, 연진아. 네, 그런 것들. 그런데 네. 저는 이제 모아서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자, 그러면은 더글로리가 결론적으로 잘 나가고 있느냐 못 나가고 있느냐 엄청 잘 나가고 엄청 잘 있잖아요. 나가고 난리 있죠. 나고 있죠. 네. 지금 더글로리 2도 상당히 이제 흥행을 하고 있고 지금 넷플릭스에서 더글로리가 완전히 이제 최상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기대가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논란이 또 하나 터졌잖아요. 이제 더글로리 2의 PD가 또 학폭 논란이 그러니까요. 터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워낙에 이 학폭에 대한 이슈가 조금 민감하잖아요. 이제 사회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도 살짝 이제 악재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은데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 사실 더글로리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더글로리 2가 공개가 되면서 반응은 좋았으나 어느 정도 이제 더글로리 1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다루어진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더글로리 2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기대감 소멸이라는 측면으로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학폭 의혹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컨텐츠 쪽이 사실 그렇게 또 수급이 그렇게 긍정적이는 않습니다. 한 차례 이제 수급이 돌았다가 지금은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뭐 현재 구간에서는 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주가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대로 끝날 것이냐? 뭐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 올해 스튜디오 드래곤이 나올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 더글로리보다 더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제가 수지 팬이거든요. 네, 그래서 수지가 이두나, 요거 이제 나올 예정이고, 그 다음에 경성 크리처, 요거도 나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스위트홈 시즌2. 아스달 연대기는 그렇게 기대 안 하고 있기는 한데. 저도 네, 그건 안 봤거든요. 그죠. 저도. 아스달 연대기는 저는 네, 보다가 하차했습니다. 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제 스위트홈도 나올 예정이고. 그래서 사실 뭐 넷플릭스라 혹은 이제 뭐 영상 콘텐츠 쪽에서는 사실상 이제 대장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올해 나올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주가의 하락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의 하락에 대한 부분은 시장이 워낙에 2차 전지 쪽으로 그리고 로봇 쪽으로 AI 쪽으로 수급이 쏠렸기 때문에 4차 산업화 콘텐츠는 사실 같이 가기는 조금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자연스럽게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오늘 이렇게 밑꼬리를 강하게 그리면서 수급이 또 적게 들어온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정도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는 흐름을 슬슬 잡아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7만 원 구간을 크게 이탈만 안 하면 문제는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 정도 구간에서 자리 잡다가 다시 한번 1차적으로 8만 원 구간, 2차적으로는 9만 원 정도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종목은 기간만 길게 가져가면 올해 또 나올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많다 보니까 너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보셔야 될 건 7만 원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지 그러면서 이 구간에 어느 정도 지켜주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같은 그림인 것 같은데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힘을 모아주다가 결론적으로는 강한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구간처럼 강하게 수급이 들어가는 이 양봉 캔들이 나와주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요런 구간이 나올 때 또 아마 8만 원 구간을 한번 터치했다가 눌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요 눌릴 때 추가 매수를 고려하셔도 나쁘지 않다. 그러면은 수급이 강하게 들어간 다음에 눌린 구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재급등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 8만 원 구간 한번 이탈하면서 앞선 물량 소화해주고 그 다음에 눌림 구간에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되면 오히려 수익적인 부분을 크게 노릴 수가 있다라는 점까지 안내를 드리면서 일단은 1차 목표가는 8만 원, 2차 목표가는 9만 원보다 살짝 낮은 한 8만 8천 원 정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 보니까 더글로리2 아직 안 보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밤새서 보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에 비해 주가는 좀 비실한 것 같아요 라는 댓글도 보이는데 하지만 아직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또한 이 기대감을 계속해서 높여줄 콘텐츠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를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요 매물대 그리고 좀 눌린 구간을 소화해 주면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전략들 확인해 드렸습니다. 88,000원 최종 목표가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상담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종목인 것 같아요. 오늘 장에서 또 급등을 보여준 종목이었죠. 신성 델타테크 한번 살펴볼 거고요. 김선홍님을 비롯해서 정말 다양한 분들이 스카이님 또 베네치아님까지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김선홍님의 질문으로 좀 종목 진단을 해보자면요. 매수가는 17,200원이고요. 비중을 13% 가지고 계십니다. 부탁드려요 라면서 남겨주셨는데 신성 델타테크가 오늘 자율주행 배송 로봇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오후장 들어서면서 갑자기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왔고 오늘 24% 급등을 합니다. 12,21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 이슈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끌어가 줄 수 있을지 워낙에 급등이 나온 상황이어서 앞으로 시장에서 이 이슈를 어떻게 소화할지 좀 궁금하고요. 시청자님께서 지금 매수가가 좀 높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를 좀 잘 활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신성 델타테크 이렇게까지 급등을 했어요. 일단은 신성 델타테크 같은 그림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그림의 이유는 무엇이냐? 네. 자, 보게 되면 일단은 차트상으로만 통해서 이제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신성 델타테크가 최근에 수급이 계속 이제 부재하다가 갑자기 한 차례 이 피레침이 한번 솟아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수급이 한 차례 들어와줬고 요 정도의 수급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들어와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 말은 무엇이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상당히 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이제 이렇게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에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건 얘가 지금 뭐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는 게 괜히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일전에 거래량 그나마 크게 들어왔었던 구간 보게 되면 약 한 21만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주가 봤을 때 21만 주 수준으로 이제 들어오던 게 갑자기 160만 주 들어오고 220만 주 들어오고 10배 정도의 거래량이 갑자기 이유 없이 터지지는 않거든요. 시장에서 분명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앞선 매물들을 소화를 해주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상당히 긍정적이고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최근의 흐름이 저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고 보는 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일단은 약 10,000원 초반대까지 약 11,000원까지의 앞선 매물을 소화를 해줬죠. 앞선 매물을 소화를 해주고 수급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눌림이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눌림이 나와줬죠. 이렇게 이제 눌림이 나오는 구간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나서 이제 눌리는 구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수급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앞선 매물을 소화를 해줬기 때문에 눌렸을 때에는 재급등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그런 그림이 그대로 다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어왔고 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눌렸기 때문에 오늘 신성 델타테크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나온 이슈로는 이제 이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부분이었죠. 이제 신성 델타테크가 현대 이 모빈과 자율주행 배송 로봇의 생산을 참여한다. 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좀 크게 상승이 나온 건데
실성 델타테크가 기존에 이제 원래는 2차 전지 쪽으로 주로 움직였었잖아요. 때문에 일단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 자체는 저는 충분히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이번 달 들어서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기존에는 원래 이 소재 쪽이 주로 움직였었죠. 뭐 리튬이라든지 뭐 니켈이라든지 소재 쪽이 이제 주로 움직였었는데 이번에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완전히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장비, 그 다음에 부품 쪽이 지금 현재 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최근에 보게 되면 뭐 나라 M&D나 뭐 그 다음에 뭐 삼진 L&D, 뭐 그 다음에 뭐 한농화성,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죠. 그동안에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군들을 제외 그 외에 이 부품 쪽이나 장비 쪽이 주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로봇 쪽으로 움직이기는 했지만 추가적으로 2차 전지 쪽으로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시간의 흐름을 보니까 조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약 한 11,700원 정도로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저는 이 정도 그림이 나왔다 그러면은 아마 내일 눌린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재급등의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일단 12,000원 후반대 정도까지의 매물은 충분히 좀 소화를 해줬다라고 보고 있고 이 정도 구간에서 거래량이 지금 상당히 크게 나와줬거든요.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나와줬다라고 하면 저는 다음 매물 구간까지도 충분히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다음 매물 구간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약한 목표가가 14,000원 근처 구간이 될 것 같거든요. 딱 14,000원 구간까지는 아마 눌렸다가 재급등하는 그러한 그림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오늘의 이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이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목표가는 14,000원으로 가져가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구간에 또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14,000원 구간을 바로 뚫어주기는 조금은 힘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14,000원에 맞추어서 대응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흐름을 보게 됐을 때 아마 이 오늘 상승 지나고 내일 시간에 보게 되면은 하락을 했으니까 조금은 이제 눌림 구간이 나오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내일 만약에 이렇게 수급이 크게 나오지 않고 그냥 적당히 눌리는 수준으로만 주가가 유지된다. 그러면은 재급등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될 겁니다. 이 전제 조건이 수급이 크게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눌린다라고 했을 때 아마 한 11,000원 초중반대까지는 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저는 그 구간에서는 충분히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 매수를 진행을 했을 때 아마 13,000원 후반대 혹은 14,000원 근처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 정도 구간에서는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은 눌림 구간에 추가 매수를 준비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일 또 CRMA 발표도 되기 때문에 아마 신성 델타테크가 이번 달에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때문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될 건 일단은 한 11,000원 정도 구간까지 근처 구간까지 눌리면 정말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10,000원 후반대에서 11,000원 초반 근처까지 눌리게 되면 그 정도 구간에서 조금씩 비중을 늘리면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고 재급등이 나올 때 14,000원 근처 구간에서 정리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까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신성 델타테크 오늘 가장 우리 투자자들의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높았던 종목이었고요. 오늘 중요한 수급이 들어왔고요. 뭐 자율주행, 로봇, 2차 전지 여러 가지 모멘텀들 계속해서 안고 가는 종목입니다. 앞으로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14,000원을 1차 목표가로 해서 단가와 또 비중 조절 잘 하시면서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상담 한 가지 더 이야기 나눠볼까요? 빠르게 전화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자, 수고하십니다. 어떤 종목 진단 도와드릴까요? 휴마시스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7,090원에 20%요. 와, 오늘 좀 급등이 나와서 예. 기분 좋으셨겠어요. 그래서 오전에 어. 팔으려고 그랬는데 네. 어떻게든 놓쳐갖고 못 팔았어요. 아, 그게 또 약간 그래서 내일 아쉬우시겠어요. 팔아야 되나 보죠. 아, 그러니까요. 자, 오늘의 네. 급등을 지금 타이밍을 살짝 놓쳤다라고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아서 자, 과연 내일 또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전문가님과 네네.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일단 휴마시스는 오늘 300% 무중 실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네. 300% 무중을 실시를 하는데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사준을 제외하고 무상증자를 진행을 하기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또 자사주 소각 효과까지도 누릴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이 주가에 상당히 크게 반영이 된 거고, 최근에 휴마시스는 경영권 분쟁도 있었죠. 그러면서 새롭게 이제 이 경영진이 바뀌었고 본격적으로 무언가 신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기대감은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휴마시스가 어찌됐든 오늘의 상승은 무상증자 한다라고 해가지고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무언가 M&A를 한다거나 혹은 뭐 신사업 혹은 사업 다각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이 주주가치 환원 정책에 따라서 상승이 나온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어느 정도 수급을 좀 유지를 해줬으면 괜찮은데 결국엔 차익 실현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내일 오늘 저가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요 갭을 그대로 메꿀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갭을 메꾼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17,000원 구간까지는 그대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 오늘 저가 부근이거든요. 오늘 저가가 약 한 19,000원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 아마 갭 메꾸러 그대로 이제 17,000원 구간까지 다시 한번 하락을 할 거고, 그러면 이제 17,000원 구간에서 또 다시 한번 힘을 모으겠죠. 그러다가 뭐 신사업에 대한 그러한 방향성이라든지 혹은 M&A 시도를 한다라든지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22,000원 구간까지 상승이 나올 겁니다. 22,000원에 워낙에 지금 매물이 두텁기 때문에 이 구간 맞고 오늘 떨어진 거거든요. 때문에 아마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다면은 22,000원 구간이 1차 목표가가 될 텐데, 저는 만약에 내일 일단 저가 이탈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한 차례 수익 매도는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어찌됐든 내일 저가 이탈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17,000원 혹은 이제 15,000원 후반대 정도까지는 하락을 할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굳이 지금 현재 수익 구간에서 정리를 안 하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때문에 휴마시스는 오늘 저가인 19,000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한 차례 이제 수익 매도를 진행을 해주시고, 향후에 이제 눌림 구간에 다시 한번 이제 재매수를 노리는 전략을 통해서 1차 목표가 22,000원을 잡고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다시 한번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일단은 지금 수익을 먼저 실현을 해보시는 전략을 체크해 드렸고요. 눌림 구간에서 재매수를 통해서 목표가 22,000원까지 수익 키우는 전략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아주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실 때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투자의 신 1부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또 쏠쏠한 이야기들 나눠볼 테니까요. 궁금한 내용들 계속해서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 지금 미리미리 남겨주시면 더 빠르게 연결될 수 있으니까 02-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자, 그럼 1부 마무리하고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